안녕하세요. 수학을 강의하는 이민아입니다. 자, 우리 지수하고 로그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앞 시간에 잘 들었나요? 지수의 성질과 로그의 성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사실은 지수는 곱하기의 횟수가 위로 올라오는 거라서 지수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요. 하지만 로그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참 어렵게 느껴지나 봅니다. 그 로그의 성질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할 테니 이번 시간에 로그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로그의 성질을 활용해서 비율을 제가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로그를 왜 배워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우리 일상에는 사실 로그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소리라든지 제가 미리 스포를 했다 그죠? 이번 시간에 우리 이런 일상에서 보이는 로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왠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죠. 자, 과연 재미있을까 어려울까?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도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화이팅입니다. 우리가 지수와 로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수의 성질은 우리가 곱하기일 때는 더하기로, 나누기일 땐 빼기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로그의 성질도 진수가 곱하기 되어 있을 때는 더하기로, 그 다음에 진수가 나누기가 되어 있을 땐 빼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성질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기본 성질만 한번 살펴본 거죠. 큰 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숫자 쓴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동그라미를 써서 쓴다고 해봐요. 너무 힘들잖아요. 8개까지 써야 되니까. 근데 10의 거듭제곱으로 8이라고 적어주면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용돈을 이렇게 주거나 혹은 돈을 받을 때 지수 형태로 적어서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위에서 다 극혐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큰 수는 지수로, 큰 수는 지수로. 자, 우리가 지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큰 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종이 접는 거 얘기 많이 하는데 종이가 0.1mm, 이게 두께가 그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0.1mm를 10번 접는다라고 하면은 그 숫자가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뭐 0.1mm니까 뭐 저 정도는, 자, 0.1mm를 우리가 적어줄 때 0.1mm를 접어줄 때 한 번 접으면은 이게 두께가 2배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2번 접은 거를 다시 또 접어주면 또 2배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또 되겠죠. 자, 이렇게 계속 곱하기를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10번을 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0.1에다가 2의 10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1mm 곱하기 여기 나오는 게 1024가 되니까 얘네들은 계산을 해보면은 102.4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단위가 지금 현재 뭐가 되냐면 밀리미터인데 얘네들을 이제 센티미터로 고치게 되면은 10.24 여기 나오는 게 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센티미터로 했을 때를 살펴보니까 그러면 종이를 이렇게 얇은 걸로 10번 접었더니 이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10cm가 됩니다. 그죠? 10cm가 되니까 한 이 정도? 그죠? 한 이 정도의 두께. 종이를 막 접었더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이를 10번 접는 것, 즉 신문지를 10번 접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죠. 그죠? 억지로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기계의 힘을 조금 받으면은 우리가 가능하거든요. 대신에 10번을 접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보면 큰 종이가 축구장만한 종이가 필요해요. 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절반으로 줄고 절반으로 줄고 절반으로 줄으면 몇 번 접다 보면 종이가 너무 작아지거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01년에 여기 나오는 브리트니 캘리번이라는 여고생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여고생이 종이 접기 12번에 성공을 합니다. 굉장한 친구죠. 그죠? 자, 대신에 우리가 이런 정사각형 종이를 접은 건 아니고요. 이 친구는 조금 머리를 쓴 것 같아. 종이를 길게 한 거죠. 길게 해서 접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면 아까 얘기했지만 축구장 크기의 어떤 종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길쭉하게 생긴 어떤 종이를 이렇게 계속해서 접은 거죠. 근데 이 접은 종이의 처음 길이가 얼마만큼이었냐면 1219m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합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도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13번까지 접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도전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곱하기 2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의 길이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대충 길이가 2038m 정도 되더래요.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000m 종이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또 성공을 하네요. 자, 13번 접기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주위의 친구들이 종이 접기는 10번 이상 접는 거는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 가능하거든 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고 2의 거듭 제곱으로 계산한 다음에 3000m의 종이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지수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죠? 지수의 힘은 대단한데 2의 거듭 제곱을 가지고 이렇게 큰 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2의 64제곱이 되면요. 1800경이 넘어가요. 이거는 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행성 하나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과도 흡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수의 힘은 이렇게 대단한데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지수로 계산을 해보면 행운의 편지는 더 대단합니다. 한 번쯤은 다들 받아보지 않았을까? 이걸 받고 안 보내기에는 찝찝하고 또 보내자니 민폐인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저 선에서 끝냈는데 아마 받은 친구 중에 또 보낸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 행운의 편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나오는 한 친구가요. 행운의 편지를 한 친구에게 보내줬어요. 여기 나오는 편지를 일단 짠, 이거 행운이거든 하고 보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10명에게 보내야지 본인에게 행운이 온답니다. 안 하면 또 불행이 온다고 적혀 있는 애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10명에게 이렇게 막 보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가 있고 이렇게 10명을 보냈으니까 이제 처음에 한 장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몇 장이 됐냐면요. 10장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받은 이 친구들도 어떻게 되냐면
또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도 또 몇 장을 보내야 돼요. 10장을 또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10, 10, 10 해서 여기 나오는 게 10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됩니다. 이렇게 이 단계가 넘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거듭 제곱이 이제 10만큼씩 올라가기 때문에 10의 거듭 제곱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10의 거듭 제곱은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8번만 거쳐가도요. 8번만 거쳐가도 그 숫자가 1억입니다. 그러니까 행운의 편지는 정말 굉장한 겁니다. 그죠? 이런 편지 보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나한테 행운의 편지 보내면은 F 줄 거다. 자, 어쨌든 이렇게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지수 말고 로그를 한번 살펴볼게요. 로그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밑수가 10인 걸로 해서 지진의 강도라든지 데시벨이라든지 별의 밝기 등급,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산도를 나타내는 pH 척도로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로그의 사용은 다음 차시에도 우리가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를 해보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상용 로그가 인류에게 측량의 도구로 사용한다. 왜 상용 로그일까? 밑수가 10인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한다 했는데 밑수가 10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찜법을 쓰기 때문에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밑수가 10인 로그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라는 거는 상용 로그와 자연 로그 두 개를 배우는데요. 자, 제가 상용 로그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상용 로그는 우리 밑수가 10인 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적어주면 진수 부분을 우리가 10을 생략하고 이렇게 적으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떻다? 그냥 밑수가 10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제가 자연 로그를 적어 볼게요. 조금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지만은 이 먼저 설명하고 자연 로그를 설명해야 되지만 로그가 먼저 등장했으니까 자연 로그 설명하고 제가 이를 설명할게요. 자, 자연 로그라는 거는 밑수가 10이 아니고 2가 적혀 있을 때 얘네들을 자연이 영어로 뭐다? 내추럴. 그죠? 그래서 로그와 내추럴이 합쳐져서 우리가 ln이라고 적고 얘를 A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로그하고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때는 상용 로그, ln이라고 적혀 있을 때는 밑수가 2인 로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이 자연 로그. 자연 로그 왜 배웁니까? 질문 들어와야죠. 그죠? 자연 로그 왜 배웁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라는 걸 배울 때 큰 수를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서 상용 로그를 배웠다 라고 한다면 그럼 자연 로그는 도대체 왜 배우나요? 그리고 문과 친구들은 자연 로그 처음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과 친구들과 이과 친구들이 배우는 수학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문과에서는 미적분을 배울 때 여기 나온 다항함수에 대한 것을 배우는데 초월함수에 해당하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은 이과 친구들만 배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로그 미분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밑수가 10인 로그를 미분하는 것보다는 밑수가 2인 로그를 미분하는 것이 훨씬 쉽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줄 텐데 자, 우리가 자연 로그라는 거는 심화 미적분 가서 배우는데 이 네이피어가 사실 처음 만든 거는 로그가 2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화 미적분에서 배우는 게 2라는 녀석인데 네이피어가 처음 만든 거는 2가 먼저였다. 자, 밑수가 2인 로그는 복잡한 계산을 단순하게 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가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어디서요? 라고 얘기해야지. 어디서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이가 어떤 친구인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라는 녀석을 소개하기 위해서 수열을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있는 이 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생긴 수열이냐면 1 더하기 n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자, 제가 수열이니까 n에다가 1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1부터 적어 보면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2의 1제곱. 두 번째 항은 n자리에 2가 들어가니까 2분의 3의 제곱. 즉 1.5의 제곱이기 때문에 2.25 정도 숫자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 암산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3을 넣어주면은 3분의 4의 세제곱. 여러분들 계산해봐 이거. 얼마 나오는지. 자, 그 다음에 또 n에다가 4를 넣어주면은 4분의 5의 4제곱. 사실 예전에 계산기가 없을 때 수학자들 계속 이런 거 계산하고 있어요. 이 뒤에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아직 극한은 배우지 않았지만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서 제가 과감하게 리미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아주 커져서 무한대가 된다면은 여기 있는 1 더하기 n분의 1의 n제곱은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나를 계산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점점점 하고 계속 나오는 이 숫자가 계속 커졌을 때 n이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숫자를 우리가 소수 두 자리까지만 보고 대충의 숫자가 2.71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열은 극한값이 대충 2.71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뭐라고 약속을 해야 되지 않나? 3.142로 하고 원주율 값이 쭉 나왔을 때 그 원주율 3.14를 파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무한소수도 여기 나오는 거를 2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파이는 3.14, 2는 2.71. 그래서 2라는 숫자가 대충의 숫자가 2.71이라고 정의를 해주면 될까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유리수는 아니에요. 2라는 녀석과 파이라는 녀석은 무리수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기 때문에. 자, 어찌되었던 여기 나오는 2는 이런 애인데요. 그럼 질문해야죠. 질문. 왜 씁니까? 자, 이 왜 씁니까? 이 뭐 한다고 이렇게 복잡한 거를 배웁니까? 그죠? 이를 배우는 이유는 미분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수함수의 미분과 로그함수의 미분이 가능했던 거는 여기 나오는 이 극한값이 수렴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다시요. 지수와 로그의 미분이 가능한 이유는요. 여기 있는 가능한가를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이 수열이 수렴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수렴이라는 말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발산을 하거나 진동을 해서 수렴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분 배울 때 지수 미분과 로그 미분은 안 배워도 될 것 같네요. 자, 이거는 제가 미분적분 이야기할 때 왜 그런지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2라는 녀석이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고 2를 미수로 하는 경우에 이것을 자연 로그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미분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먼저 적어보자면은 ln이라는 애가 있을 때 lnx를 미분을 하면은 공식이 x분의 1입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내가 미수가
뭐 숫자가 들어가는 이런 로그를 미분을 하게 되면요. x분의 1은 뒤에 오고 뒤쪽에 뭐가 와야 되냐면 로그 a의 2가 와야 돼요. 자,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 이거를 2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미분을 할 때 어느 것이 더 간단한가요? 1번이 간단해요. 1번이. 그죠? 1번이 간단하기 때문에 미분에서는 되도록이면 미수가 2인 로그를 선호하는 거죠. 미분이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상용 로그와 자연 로그, 상용 로그와 자연 로그. 이제는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는 이런 거구나, 자연 로그는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네이피어가 로그를 연구한 것이 44세부터예요. 늦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로그 표를 혼자서 막 계산을 한 거죠. 혼자서 막 계산을 해서 여기 나오는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64세에, 그러니까 44세부터 했으니까 20년 동안 막 로그 계산을 하신 거죠. 계산기 나온 거 아시면 되게 슬퍼하실 것 같아요. 로그 이제 찍기만 하면 나오는데, 그죠? 어쨌든 20년 동안 계산만 하신 거예요. 64세가 되었을 때 경이로운 로그 법칙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제 로그 표를 발표하신 겁니다. 소수점은 로그라는 계산을 하는 방법에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탄생을 했다고 그래요. 로그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 분수로 설명하긴 너무 어렵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소수점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영국의 수학자 헨리 브리그스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제안으로 그러면 우리 미수 10인 로그를 한번 사용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상용 로그의 시작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로그의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3만 개 이상의 자연수에 대한 로그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고 표로 남겼다는 거죠. 20년 동안 굉장히 리스펙입니다. 그죠? 그래서 20년 동안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수 로그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2의 거듭제곱으로 커지는 거, 그 다음에 2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갑자기 지저분한 얘기를 방귀 냄새 같은 지독한 냄새가 있을 때 우리가 사실 이 냄새를 느끼기 위해서는 느끼기에는 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냄새가 없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냄새가 반으로 줄었다. 그것에 또 반으로 줄었다. 반으로 줄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후각이 그것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만큼 줄었구나. 이만큼 줄었구나를 알 수 없고 냄새가 단지 난다 안 난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공기청정기에 의해서 이렇게 냄새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그 냄새가 90%는 제거되어야지만이 냄새가 안 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기관과 지수를 같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수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든 다음에 이렇게 많이 거듭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거는 조금 괜찮아졌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소리도 마찬가지로 작은 소리와 큰 소리를 봤을 때 지수의 법칙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청각에는 그게 지수 형태로 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해서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10의 에너지를 가진 소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소리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지 사람이 2배로 커졌다라고 느낄까? 자, 그러면 10이라는 것이 20으로 들리게 2배로 커졌다라고 느끼려면은 소리가 2배로 커져서는 인간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페이너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페이너는 이제 인간의 감각을 수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문자들을 보면
R과 S0, 여기 나오는 S가 있는데요. 감각의 강도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2배가 될지 이것을 우리가 미지수로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건데, 감각기관에서의 자극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처음 받은 자극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자극을 받아야지만이 이게 조금 커졌나? 이게 조금 작아졌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수식에서 보면은 로그가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보이는 지수와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상에서도 로그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실험을 하거나 할 때도 로그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로그가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구나. 그리고 크기가 2배로 커지는 것을 비율적으로 설명할 때 로그가 또 쓰이는구나. 그죠? 그리고 자연 로그와 상용 로그라는 것이 있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는데, E라는 것이 파이처럼 무리수에 해당하지만 그 숫자가 2.71 정도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로그 얘기 계속 할 거거든요. 자,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수학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